네, 안녕하세요. 김은광입니다. 생각보다 이번 국어에서 학생들의 고민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됐었어요. 학생들을 상담할 때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싱글벙글했대요. 지문도 쉽고 잘 푼 것 같았다. 근데 좀 시간이 약간 부족했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하니까 일단은 쉽다고 생각했었던 독서에서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문학은 학생들이 풀 때도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대요. 근데 학생들이 화작에서 뭐 의문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산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죽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우리 애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어려운 시험면은 가서도 어려운 줄 알고 긴장을 했었어야지 싱글벙글 해놓고서는 끝나고 충격을 받는 게 대체 어떤 일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가원이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걸 우리 저가 반증을 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이 아시다시피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수능까지도 현행 기조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들께 조금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가부터 기억에 남도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면은 지금까지 독해 훈련에서는 어려운 킬러 지문을 위주로 학생들이 연습을 했었어요. 킬러 지문을 잘 읽어내서 문제에 답을 해야지 였었는데 지금 기조 같은 경우에는 킬러 지문이 아니라 킬러 문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문제의 근거를 찾는 이정표로 판단을 해야지 지문에서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는 쉬워 보인다 하고서는 그냥 바로 답을 내렸다가는 오답이 숭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남은 2달 동안 무조건 본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몇 분, 몇 초에 내가 여길 지나가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버리고 지나가야 돼. 지금까지 잘 읽고 잘 풀고 좋은 성적 이게 아니라 강약으로 했었던 수능이 중중중중중중을 때려 박는 거예요. 어제 제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98점 맞으시는 이제 서울대 크리에이터 분 계시는데 그분도 한 5분 남기고 평소에는 한 10분, 15분 남기시는 분이었는데 5분 남기고 끝났어요. 왜냐? 사실관계 판단을 그냥 막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글을 이해했어도 지문에 이제 지문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선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예전 지문이랑 요즘 지문 차이인데 예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재 자체가 이제 변증법이었어요. 해겔의 변증법.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제재가 너무 어렵다.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다 하면서 일단 독서 제재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나왔냐? 정약용.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동권. 지금 누가 봐도 그 제재는 저희들이 봤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원래 출제가 되는 제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평가원은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변별력이 있겠나? 그렇게 쉽게 나왔을 때 변별을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일단은 지문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쓱 읽고서는 이제 보기 판단 문제예요. 리을을 보고 정약용이 동의했냐 안 했냐요. 그 보시자마자 머리가 좀 답답하시겠지만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생들은 저 지문에서 저걸 읽었어요. 시민이 뒤섞여 사는 거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산농공상 구분하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자. 농부는 여기 살고 선비는 여기 살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넘지 말라고 했고 따로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어디까지 좀 짜증나게 물어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의 뜻을 봤을 때 상하의 위계랑 거주랑은 완전 별개라는 걸 잡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럼 아래에 그대로 근거가 나와요. 농민과 상공인도 선비 될 수 있어. 노비 빼고. 노비는 안타깝지만 반대했었고요. 농민과 상공인도 선비가 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상하의 위계 경계 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판단을 했었어야지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영특이라고 제가 나이 더 드신 분들한테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 매력적인 선지를 4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 1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1번 선지, 2번 선지,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열심히 읽고 독해를 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9월에 이제
4번 선지에서 끝나버리면은 거의 95% 확률로 매력적으로 끊기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문학에서도 딱 특징 부각이니 의미 생성인지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끊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답을 내는 이런 기술적인 시험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웠는데 점수는 10점, 15점이 떡락을 해버렸고, 특히 평소에 좀 약간 읽기 자체가 살짝 느리고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심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꽉꽉 차다 보니까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들도 뒤에 두세 개의 지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지문이 길고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그렇지 시험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게 57%만 맞춘 문제인데 보기 문제 학생들이 연습이 숙달돼 있다고 하면은 알겠지만 보기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다. 그 월훈 되게 유명한 시인데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다라고 보기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렸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 이거 틀린 거죠. 학생들이 월훈 처음 볼 리 절대 없고요. 그다음에 보기를 토대로 작품을 판단해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근데 평가원에서는 저거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 학생들은 대부분 의미 단위를 한 선지 단위로 봐요. 이 선지가 매끄럽게 좀 조화롭게 되면은 이거 맞는 이야기구나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다 매끄러워요. 심지어는 시 자체도 되게 이미지가 강한 시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게 받아들이는지 혹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지 시 자체에서 잡고 넘어가는 학생들을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지만 보여줘요. 보기에 낯설게 이거 하나 잡았니? 우리는 이렇게 해도 너네 오답으로 인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문학은 대비가 진짜 빡세게 돼야 되는 게 이번에 연계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학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보통 수긍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상 아시죠? 이상시인데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실제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를 만약 냈었어도, 실제로 냈었고 예전에 낸다고 하더라도 막 독서는 슈퍼문 나왔다, 이거 무슨 이게 어떻게 애들이 푸냐, 뭐 껍질 구조, 그 다음에 퍼셉트론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사교육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문학은 진짜 어려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었겠지, 문학 작품 공부했었어야지, 이런 걸로 이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 다만 EBS 연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미동 사람들처럼 EBS가 거의 그대로 가까이 출제되는 연계율 50%는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가기 전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지를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고 몇 분 몇 초에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체화를 하고 가야 된다. 아는 지식만으로는 그렇게 이제 정말 평가원이라는 게 문제 출제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탑을 찍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작정하고 우리 고등학생들, 재수생들한테 자 틀려봐라 내는 문제를 그냥 맞추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판례 모으듯이 케이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화작문까지도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라서 뺄까 하다가 저도 문제 풀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넣었어요. 이거는 차마 여기서 뭐라고 욕은 못 하겠는데 마음은 이해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문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화작에서 언급하며 이렇게 글을 고쳤었다. 학생들이 숱하게 풀었었던 화작이에요.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다 보면은 예전에 나왔어도 선지로 느끼는데 실제로는 1번이 적절한 게 아니었어요. 1번이 이제 기대효과로 제시된 게 맞았고, 거기서 학생들이 느꼈던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평소 하던 버릇대로. 보시면은 학생회장이 전문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 그 맥거핀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처음에 엄청 중요해 보이는데 막상 의미 없는 것들. 전문가의 의견이 뭐냐가 답을 내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근거야. 딱 표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지문에 아무리 힘을 줘서 읽어봤자 선지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지 않죠. 근거는 확실히 있으니까. 이런 장난에 넘어가고 학생들이 의문사를 당하게 돼버리는 거죠. 또 이게 그냥 그거 하나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답이 안 보여서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뒤에 줄줄이 영향을 다 끼쳐요. 화작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오답률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거 하나에서 49% 정답률 찍고 나니까 그 뒤에 학생들이 다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74, 65까지예요. 그 위에 보시면요. 비슷한 난이도거든요. 92, 94, 95 이랬어요. 지문 난이도는 비슷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유적 잘 보존하자 이건데 앞에서는 막 틀리는 학생들이 거의 10명 중 1명 꼴 안 되다가 뒤에서는 3명 중 1명, 2명 중 1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말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 자체, 그러니까 독해력과 어휘력 자체는 충분해요. 남은 2달 동안 빠르게 올리기도 좀 쉽지 않아요. 2달 동안 독해력, 문해력을 올린다? 하지만 지금 평가원에서 독해력, 문해력은 허들을 낮추고 대신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얼마나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노련함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최상위권들한테는 살짝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중위권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수학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역대 가장 수학과의 표준 점수 차이가 좀 적은 시기예요. 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이제 수학 좀 부족한, 약한 친구들 생각했었을 때 수학은 정말 잘하면은 표준 점수가 쉽게 150까지도 올라가요. 만점인 친구들이. 그럼 내가 1등급 컷 정도 맞췄는데 거기서 만점 맞은 친구들과 국어 가지고 그걸 얻기에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탐구까지 다 가져다 써도 2개 가지고 절대 그 표점의 간극을 채우기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1교시 국어에서 충분히 내가 점수를 확보를 하고 수학에서 1등급 컷 정도를 맞춰줬었을 때 표준 점수만으로도 학생들이 비벼서 그 평소에 수학을 훨씬 잘하던 친구들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되게 슬퍼하는데요. 아직도 국어가 1교시예요. 언제나 다들 얘기하죠. 제발 1교시에 국어 좀 놓지 마라. 잠도 덜 깼어. 긴장돼. 막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수학을 넣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영어 같은 거를 넣거나 탐구 먼저 보자 이런 의견들 되게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고칠 생각이 없고 그냥 1교시 국어가 학생들의 심리 상태, 그날 심리 상태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한 사이클 평소대로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지 수학, 영어, 탐구까지 끝나고 나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에 점수가 좀 폭락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서는 평소에 내가 한 중위권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지문이 엄청 어려워진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보통 점수가 약간 떡락을 해요. 점수가 15점, 20점이 폭락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제가 학생들을 좀 위로해 주는 게 자, 너가 버리는 연습을 못했다. 정 그 상황에서 안 읽히면은 버리고 가라. 그러면 보통 재점수가 나온다.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평가원이 난도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1등급 컷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쪽에선 잘 냈다고 좋아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공식 그 내용 보면은 연계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킬러도 없었고요. 킬러 지문은 없었겠죠. 킬러 지문은 없었는데 1, 2, 3, 4, 5 오답률 랭킹 있죠. 그러면은 6월보다 1, 2, 3, 4, 5 오답률이 더 높아요. 그럼 이 킬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학생들한테 어려운 제재나 어려운 지문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취약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뭐 킬러에 겁먹지 마라. 약간 킬러는 반장 같은 거다. 돌아가면서 이제 1일 반장을 맡는데 저번에는 문법, 이번에도 뭐 용꿈 이런 것들 어마어마했거든요. 학생들이 약해하는 문법에서 킬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문학에서 나오고 보면은 그냥 빈도수는 비슷해요. 독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두드려 맞아서 그렇지 독서, 문학, 그다음에 문법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원래 킬러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이거를 이제 바꿔버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혼란을 가중시켜 버렸죠. 킬러를 없앴다고 하는데 본인 느꼈었던 것 엄청 어려웠었고 성적은 안 나왔고 집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제 문제를 이제 풀 때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템포가 완전 바뀌어져서 그냥 평소처럼 학생들이 문학, 비문학,
이제 화작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푼다거나 아니면 화작, 문학, 비문학 이런 식으로 풀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망했거든요.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템포가 갑자기 바뀌니까 발이 꼬인 거다. 남은 시간 동안 바뀐 템포에 맞춰서 다시 발 맞추는 연습 2달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학생들 좌절하지 말고 좀 해보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정시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약술형 논술을 여기서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까지는 수능 전에 굳이 이제 학생들한테 막 제가 나서서 권유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기조에 중상위권 학생들이 약술형 논술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수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맡게 되었거든요. 일단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약술, 뭐 단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평소에는 객관식으로 쓰던 거를 똑같이 주관식으로 써내라. 주관식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몇 어절인지 몇 단어인지 다 써줘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객관식이랑 아예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두 번째 EBS 수능 연계 출제가 되는데 이 연계율이라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선지마저 그대로 뽑아오는 정도? 그럼 평소에는 EBS 연계율이 지금처럼 50, 60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굳이 막판에 EBS를 제대로 돌릴 그런 메리트가 좀 부족했었어요. 왜? EBS 아무리 잘 봐봤자 그 연계 주제가 돼놓고서는 지문이 엄청 어렵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다르게 느끼고 연계 체감 못 해버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학에서 시간 많이 걸렸다 했었었는데 수능 특강 15페이지에 나왔었던 원미동 시인에서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문학 작품 처음 들어갔을 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 잡아 들어가야 되는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배경인지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파트고 뭐 물어봤냐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되니까 저는 어차피 수능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서 연계 교재를 확실하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왜? 사설 뭐 이런 거 엄청 어려운 문제들 풀어봤자 뭐 리트 이런 거 풀어봤자 어차피 그 정도 되는 지문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특히 독서는 그럼 오히려 더 빠르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머릿속에다가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선지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낚이지 말자.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둘이 약간 같으면서도 살짝 달라요. 가천대는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볼래? 이런 식으로 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절이나 문장이나 정해진 걸 그대로 뽑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이제 5개 선지 중에 2개 선지가 저기 가천대 논술에 이제 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연계 지식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제가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내가 생재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재수를 했었지만 생재수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에게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의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냐의 관건이거든요. 내가 고졸에 걸고 하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삼수고졸. 삼수고졸이 끝나고 나면은 진짜 군대에 가야 돼요. 남자는 이게 좀 다르잖아요. 심리적인 차이만으로 현역 때는 오히려 가서 그냥 편하게 시험 보고 왔었어요. 재수 때 가니까 막 손발이 덜덜덜 떨리면서 막 손에 땀이 나가지고 시험지가 적고 그 정도. 학생들한테 그래도 1학기만 다니더라도 걸고 가라.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걸고 가라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시험장 갈 때 먼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가천대 방금 36대 이런 거는 연계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줘도 실제 학생들이 가서 맛보는 난이도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합격선이. 수학 몇 문제, 국어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추면은 어느 과에 붙는다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붙을 수 있냐 없냐가 수능 시험 전날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도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 하나 더 맞으면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가지고 잘 읽어야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수능 특강 했었으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고 그냥 가서 그냥 이거 이 내용이었었지? 그렇게 써. 뭐 첫 어절, 끝 어절. 학생들이 제일 약해하는 게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처음에 헤매거든요. 진짜 첫 어절과 끝 어절만 알고 연계 교재만 공부했다면은 내가 오늘 담대하게 시험을 보자. 1교시부터 수능 딱 들어갔었을 때 편한 마음으로 보고
정 안 되면 일단 하나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마음 편히 해야지가 가능한 거죠. 28일 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안 가도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 접근해야 되냐? 힘을 빼고 읽고, 그래, 선지에서 선지를 쪼개가지고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이런 방법론이야 선생님들마다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랐었어요. 그 집이 이제 3남매인데 그 형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인강이 딱 태동하는 시기인데 아무리 좋은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제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나도 1타 들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이제 과외를 얻어서 첫 대학생 과외를 했었을 때 그 학생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딱 보고서 깨달았죠. 아, 앞에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네, 그냥 그 집에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옆에 강아지랑 놀고 있고 애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갖다 멈춰요. 애들이 멈춰서 하고 뭐 하나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 정지를 하는 거죠. 작동 정지 시간 그런 것들 제가 옆에서 계속 야 좀만 더 하고 가자, 좀만 더 하고 가자. 또 오늘 이만큼 하기로 했었는데 더 하자. 계속 채찍질하고 하니까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은 그래요. 사법고시 같이 타고난 게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서울대 학생들의 IQ 이런 많은 통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시험인데 다만 그 열심히의 척도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못하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아침에 가서 오늘 밤 새벽 1시까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진짜 죽어라 공부했었었는데 과연 이게 양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을까? 앉아있는 시간 말고 그리고 질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했었을까? 이런 것들에 학생들이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또 아직까지 이제 며칠 안 됐다 보니까 데미지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실력과 조금 관계 없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라고 탓하지 말고 수능이 대박이 있을 때처럼 모의고사 때도 쪽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메타인지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이 시험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메타인지를 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